전번 시간에는 크리스티안 살몽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제 그 서평을 들어보았는데, 사실상 그 서평이긴 한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살몽의 저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요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저서가 조금 과도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상당히 비판적인 그 관점으로 분석을 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잔느 보르도가 쓴 Le Véritable Histoire de Storytelling,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역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엑스판시온 매니지먼트 리뷰라는 잡지입니다. 프랑스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 관리 분야의 그 잡지의 2018년도에 129회에 실린 글인데, 이 ዣ느 보르도라는 여자분은 말하자면은 여기 봅시다. expert dans le domaine de la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이른바 그 홍보 전문가입니다. 홍보 분야라는 얘기죠. 도메인 드라 커뮤니카션 대개 이제 프랑스에서는 커뮤니카션을, 그러니까 대외 관계라든가 홍보 파트를 이제 커뮤니카션에서 담당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커뮤니카션하고 딜랑게아주 언어, 그러니까 홍보, 그러니까 홍보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리즈 아장스 프레스 피블리카, 프레스 피블리카라는 에이전시를 이제 그 사장인데, 앵스티드 드라 꺄리테 들 엑스프레시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글 잘 쓰는 거냐, 글 잘 쓰기, 그러니까 글 잘 쓰는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뭐랄까요, 언어 연구소는 아니고 뭐랄까요, 그 경영 담화 연구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비넷 스틸 앙랑게 아주 뚜네 벨레송 트루프리스, 그러니까 기업을 향한 기업을 향한,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스타일 캐비넷 연구소 소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몬과는 달리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옹호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이 뭐가 좋다,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논리로 따져보자면은 그 학자들이 말하는 논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분이 쓴 겁니다. 제가 전문을 다 옮기지는 못했고 너무 양이 많아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오나자메 오땅의 크리,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들다면 이런 정도가 있는 게죠. 그런데 오땅, 그래서 그만큼이나 오나주샤메 그리 오땅에 그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는 것만큼 쓴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지금 남발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나자메 오땅에 그리고 머주도 오늘처럼 많이 쓴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른바 그 디지털 세대가 되어가지고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베크 라리베 데 누벨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술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서 아베크 라리베 라 프로리테라시옹 엘라바리테, 프로리테라시옹 어려운 단어라서 내가 찾아놨습니다. 증식 번식 확산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알로 프로리테라시옹 엘라바리테 데세크리, 그러니까 쓰여진 글 다양성과 그 확산이 노세세 드 크로아트,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건 분사 구문이죠. 너무 글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쓰니까 꼭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나 글을 쓰기 때문에 그 제네랑 메프리스, 경멸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꽁푸시용 데세스프리, 정신의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글 쓴다는 게 이게 학자가 아니라는 게 태가 나죠. 이렇게 모호하게 안 씁니다. 정신의 혼란 조금 이상하잖아요. 트로스봉 어주드이, 오늘날은 너무나 자주 라 프로피시용 데 메사지, 라 프로피시용은 여기 나왔죠. 과잉, 메시지 과잉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눈만 뜨면 메시지를 접하고 있으니까 메시지 과잉이 딜루에는 뭐죠? 희석시키다, 흐리게 하다라는 얘기죠. 라클라르테 디성스, 그러니까 너무 메시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도대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슷한 말을 계속 남발하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의 과잉이 의미의 명확함을 혼란스럽게 한다, 흐리게 한다라는 얘기죠. 플리앙코 기에 어제보다 오늘도 레송투르 프리스 도하브 덩크. 그러므로 오늘날 더더욱 레송투르 프리스 기업들은 도하브 덩크 매트리세 레오세크리 기업들이 그 남발하는 글을 더 잘 매트리스에 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부기안의 앙디페란시에시형, 기안의 앙디페란시에시형은 차별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차별화와 그리고 앙콤페티티비티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창성 A라는 기업만의 독창성을 그러니까 난 다른 B라는 기업과 다르다는 것을 내세워야 그래야 물건이 팔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간의 앙디페랑스형 차별화를 내세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의 글쓰기를 잘 통제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전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레방크, 방크는 은행을 말하죠. 그 다음에 라포스트는 우체국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페테테라고 하죠. 포스트, 텔레폰, 텔렉스. 그리고 옛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시골에 가면은 그 우체국에 거기 우체국은 이제 그 비둘기 노란색 비둘기 표시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콘이 그 우체국 입구에 페테테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텔레폰, 텔렉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 포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SNCF는 소시에테, S는 소시에테, 나시오널, N은 나시오날. 그러니까 국립 공사라는 얘기죠. 국립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라는 소시에테 나시오날. 다음에 세는 슈맹드 페흐 철도. 그 다음에 F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철도청이 됩니다. 그 철도청이라든가 레캉 마크드 아글로 알리몽테흐 아글로 알리몽테르 여기 나왔죠. 아그로하고 띠레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농산물 가공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산물 가공업체 분야의 레크랑드 마크니까 아주 그 큰 그 대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늘릭스 명품 산업의 대기업들은 느시송 파트홈페 느송 파트홈페 아슬라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는 뭐죠? 아슬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것. 그 점에 있어서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뚜뜨 그러니까 뚜뜨 은행이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SNCF라든가 그 농산물 가공업체 대기업들 이런 것들은 미스 오주디 오늘날 매트를 수익하게 되면 매트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놓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투 푸시죠. 어디 어디에 놓다 하니까 어디 어디 위에 수일라 답을 하게 되면 테이블 위에 놓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 즉 그 뭐죠 내기를 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얘기죠. 내기 돈을 어디에 거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 그 경마에서 어떤 말에 내기를 거느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대기업들은 오늘날 언어에 치중한다라는 얘기죠. 승부를 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라페다고지 이런 게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 글 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그 실무 전문가다 보니까 글 쓰는 데서 치밀함의 단어 선택이라든가 조금 모호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페다고지는 이제 교육학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그 하는 유의 그런 것에 치중을 한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라 꺄리테 덱스프레시형 이것도 마찬가지죠. 꺄리테 덱스프레시형은 표현력 즉 말하자면 글 쓰는 재주입니다. 차라리 테크니크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이런 애매한 용어를 조금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대기업 그 세계적인 대기업 레크랑드 마크드 옹트루프리스가 되겠죠. 마크는 뭐 옹트루프리스의 다른 만이니까요. 드 아그로 알리몽테크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업 세계 대기업 한번 우리 상식을 위해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자, 넘버원은 누구죠? 여러분도 이미 아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넘버원. 여러분도 그 N으로 시작하는 기업 뭐죠?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스위스 기업입니다. 네슬레. 카페. 저는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물론 이 네슬레 커피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네슬레가 아주 유명한 스위스 기업인데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농산물 가공업체 그 가공업 대기업 중에서 10% 앞에 그러니까 매출액으로는 넘버 원이라는 얘기죠. 넘버 투는 누굴까요? 음료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엄청 좋아하고 나도 엄청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좋아합니다. 뭐죠? 코카콜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코카콜라도 코카콜라는 아마 넘버 6인가 될 겁니다. 코카콜라 라이벌 업체입니다. 이제 알겠죠? 펩시 컴퍼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선생님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더 커요? 그러는데 이 코카콜라는 이제 그 콜라에 집중을 하고 있죠. 반대로 펩시는 미국에서 콜라 말고도 다양한 음료수를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음료수 시장을 점유하고 잡고 있죠. 그래서 그 매출액 자체로는 펩시 컴퍼니가 훨씬 더 큽니다. 코카콜라는 아마 6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여러분 요크루트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애기 유이식으로 유명한 다논느, 요플레 다논느가 있고 그리고 또 16위쯤 한 게 락탈리스라는 그 유제품 업체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농산물 가공업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뭐죠 그 세리알 그러니까 시리얼 곡물 분야에서는 물론 곡물이 꼭 가공업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자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 시리얼 분야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영토가 넓잖아요. 그리고 또 식민지까지 있어가지고 그 곡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에 그 락탈리스라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있죠. 단원에 이어서. 동양에서는 아마 중국과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만일에 중국 식품업체가 세계 랭킹에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위생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동양에서 넘버 1위는 일본의 산토리, 뭘로 유명하죠? 산토리 맥주로 유명하죠. 그 농산물 가공업체 산토리 회사가 랭킹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이러한 대기업들이 바로 그 스토리텔링 글쓰기 그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오브젝티브는 목적은 뭐냐는 얘기죠. 마리에 레 디스쿠르라는 것은 담화를 다양한 이 담화라는 것은 텍스트로 쓰여진 혹은 말로 오랄로 되어진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를 갖췄거나 혹은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냥 말로 연설로만 하더라도 텍스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담화를 다양화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멜리오레 개선시키다 스틸을 개선시키고 다음에 아주스텔 르퐁 자 이런 게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애매한 언어를 이거는 대학에서 쓰면 그 논문에 쓰면 안 되거든요. 르퐁이라는 것은 그 바닥 근데 내용이라는 차라리 콘텐츠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꽁뜬이라면 즉 아주스텔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 현장감이 있는 이런 언어를 쓰는데 이거 논문에는 좀 짜증나게 하는 이런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내용을 조절하고 그리고 허응들라 포흠 에피케아스 아주 그 효과적인 형태 뭐 시적이라든가 아주 그 반복하기 좋게 멋진 스크립트 용어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효과적인 그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틸리세를 낭기하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부후 크레드라 코헤랑스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일관성을 창조하고 퐁데 위는 이덩티테 생귤리에라는 건 독특한 즉 생귤리에라는 것은 뭐죠? 남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차이가 나는 그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언어를 구사하는 기술에 치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en parallèle de cette indispensable clarté de l'expression. 자, en parallèle 들은 무엇과 더불어 평행으로 그런 뜻이죠. 무엇과 더불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clarté, indispensable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얘기죠. clarté de l'expression 뭐죠? 표현의 명확성. 표현이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으로 이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명확성과 더불어서 프로리페라시옹은 아까 나왔죠. 남발, 네세크리. 그러니까 수많은 그 디스코로 다마들이 남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요. 즉 말이 글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어떤 그 기업체에서 자기 홍보 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표현이 명확히 한 것과 더불어서 그 수많은 글쓰기가 남발하는 것이 앵비트 에갈리목 마찬가지로 레송트루프리스 앵비테 레송트루프리스 아 인피니티브 기업들로 하여금 무엇 하도록 부추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업들로 하여금 플리디마지네르는 뭐죠? 상상 꾸며낸 것, 이마지나시옹 즉 가공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이마지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기업들을 압박을 한다라는 얘기죠.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원칙. 그 원칙은 뭐냐는 얘기죠. 그 상상력을 이제 더 발휘하도록 하는 원칙은 자, 이리개 다음에 따옴표가 있죠. 이리개라는 것은 뭐죠? 이 수로를 내기 위해서 물기를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가 시용하게 되면 그 관계 수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리개 디송시블, 송시블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 반대의 뜻은 뭐가 되겠죠? 이 아래 나올 겁니다. 하시용. 이성적인 것을 하시오날이고 이성적인 것과 이제 그 감각적인 것은 약간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 속하죠. 그러니까 감수성이 있는 것, 감각적인 것을 수로를 그 감각적인 것이 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정비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네 디스쿠르 그 담화에서 그러니까 연설문에서 예컨대 사장의 연설문에서 감각적인 것을 혹은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담화에서 감각적인 것을 통할 수 있도록 그 물기를 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들이라는 게 라플리파 대부분의 연설들은 라플리파 데 디스코르를 말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연설들은 에투프 술루 포아드페 포아드페란 무게 사실은 무게에 즉 그러니까 사실을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말하는 거죠. 포아드페 사실은 무게와 그리고 포아 드라프레브 증거 무게 그리고 드 럽세시옹 드 카시오날 즉 합리적이 이성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숨막히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대통령 연설 같은 거 딱딱해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오늘날 연설이라는 것이 사실 중시와 증거 중시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의 무게에 아주 뭐랄까요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연설문에서 감각적인 것이 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거라는 얘기죠. 즉 리테 꽁트르 무엇에 대항해서 반대해서 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리테 꽁트르 라 프로아데르는 뭐죠? 차가움 경직된 걸 말하는 거죠. 디콩셉주엘이라는 것은 뭐죠? 개념적인 것을 차가움. 본래 개념이라는 것은 조금 냉랭하잖아요. 딱딱하잖아는 얘기죠. 그리고 라 세슈레스는 뭐죠? 건조함. 디 랑게아즈 테크노클라티크 관료적인 언어의 건조함에 몸이 건조함에 싸우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몸이 건조한 언어를 이제 버리고 감각적인 언어를 찾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깍 로앙 다땡들 로앙 다땡들 로앙 다땡들은 뭐뭐 하기는커녕 그 반대라는 뜻이죠. 로앙 다땡들 레비트 깰 프레탕드 부스이브 여기서 깰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세트 리테라티브 동트루프리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문학 은유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글쓰기라는 것이 그 글쓰기가 프레탕드르 부르스이브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는커녕 루행들을 하게 되면 무엇과 반대죠. 커녕 세트 리테라티브 농트로 이 기업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관행적인 글쓰기는 네세흐 오공트레는 반대로 네세흐 라히슈 자 이것도 애매합니다. 데세흐비라는 동사인데 여기 나왔죠. 세흐비르 이것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봉쇄하다 반대니까 해치다 피해를 입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대세흡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면 교통이 통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르메트로 데세 하게 되면 어디에 기차가 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어떻게 글쓰기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어를 애매하게 선택하는지 좀 답답하죠.
아무튼 반대로 지금 현재 그 간행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글쓰기는 네세흐 오공트레 반대로 라히셰스 르니베흐 드라마 그 이른바 그 거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지. 기업의 상표 세계가 갖는 풍요로움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라리시빌리티 하게 되면 뭐죠? 그 가독성. 그러니까 상표가 일반 독자들에게 수용되는 그 가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글쓰기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가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자 봅시다. 라 노벨 콘케트 그래서 라 노벨 콘케트 이게 어디가 버렸지? La nouvelle conquête semble bien être. 그러니까 La nouvelle conquête 그러니까 새로운 정복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새로운 글쓰기 기법 즉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글쓰기 기술은 semble bien être de retourner dans l'imaginaire. 그러니까 가공의 것, 즉 상상력으로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무슨 상상력? 대마크. 마크는 상표들의 상상력에 우리가 그 깍테라든가 루이비통이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상상력에 의존해 가지고 스포츠 피블리시티를 광고 스포츠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넥스플로아테는 뭐죠? 엔콰이어블 히쉐스 데스 일루스트라시옹은 뭐죠? 사파 혹은 설명, 예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사파들, 그 다음에 내 메타포로 은유, 그 다음에 데사날로지 유추 이런 것들을 엑스플로아테는 뭐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 흐메트를 the have l'émotion 그리고 꿈과 감동을 흐메트르라는 것은 다시 문제시한다는 얘기, 다시 다룬다라는 얘기죠. 흐메트르 헤브 엘레모시용 오구 데방들은 뭐죠? 오구드는 무엇 취향에 따라서 즉 판매의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즉 판매를 조장하도록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굳이 오구드 이렇게 자기 딴에는 문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썼나 모르는데 모호하게 문장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로 르 스토리텔링 그런데 스토리텔링 옹트루소트는 뭐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들 함께 시 아텔 거기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lors, la définition de ce nouveau phénomène, 이 새로운 현상, 즉 스토리텔링이라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현상의 정의는 기페퓨헤 오세타주의 먼저 페크퓨레는 뭐죠? 열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분하도록 열광했다라는 얘기죠. 먼저 미국에서 열광한 이 새로운 현상의 글쓰기는 정의는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진짜 열광했고 꼬몽스 아세디 흘라 프랑스 이제 프랑스를 매혹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의는 아파레스 밀티플 프로테이폼 그러니까 그 정의는 밀티플 다양하고 그리고 프로테이폼은 아주 변화무쌍한 여러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엑스프리케 생플몽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엘라흐드 학공테 데시스토아흐 즉 이야기를 말하는 기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프리케 알에코노미 경제 분야에 적용된 이야기를 말하는 기술로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된다면 일 캐피탈리스 수르 베르티디 카시 아데팽 막시앙들은 뭐죠? 그러니까 상품의 목적으로 상품 가치로 이야기의 이점을 캐피탈리스 수익하게 되면은 자본화한다라는 얘기, 거기에 내기를 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로서 이야기가 갖는 이점을 상품 가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는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자기가 비난을 하고 있는 살몽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ANC 이렇게 해서 옹느 파클라 분리 데 퍼포먼스 테크니크 대 누벨 쇼시드 스포츠 뉴벨 쇼시드 슈퍼는 그러니까 새로운 스포츠 운동화 예컨대 나이키라든가 리복 새로운 운동화의 그 기술적 수행성 그러니까 기술의 뛰어남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ANC 이렇게 해서 옹르 파클라 뿔리 데 퍼포먼스 테크니크 디는 누벨 쇼시드 스포츠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기술에 의거해서 그런 그 새로 나온 운동화의 기술적 수행성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대신에 물론 대신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단순 미래가 있죠. 학공들아 대신에 이걸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스토아가 된 아틀레트 한 운동선수 쉬클루 슈멘 된 소메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의 정상의 길에 선 한 운동선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선수가 나이키를 신고 있다는 얘기죠. 일사지드 뭐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일사지드 수익프랑들 르꽁소마테흐 블라세는 아주 무감각해진 실증난 질려버린 그러니까 질려버린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적이다라는 얘기죠. 일사지드 그러니까 아주 무감각해지고 실증난 그러니까 수많은 새로운 기술 나이키에도 신기술이 나오고 뭐 리복에서도 신기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디다스 뭐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니까 이야기가 남발되오잖아요. 그런데 실증나버린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엉문에 파클르 텍스트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수익행태행 플리송시블 플리 에보카테크 플리송시블 더 감각적이고 더 환기 그러니까 감동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힘이 더 뛰어난 그런 영역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얘기죠. Alors tourner vers les collaborateurs même de l'entreprise 그러니까 협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협력자들을 향해서 르 스토리텔링 매니지먼트 이른바 매니지먼트 경영관리 스토리텔링은 뿌라 파실리테 용이하게 할 것이다. 아드에성 도네 아드에성은 뭐죠? 아드에성은 집착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도네 디성스 의미를 부여하고 아멜리오레 아답타시옹 적응을 쉽게 하고 우브리 샹주몽은 뭐죠? 변화를 위해서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를 유도하는데 더 적절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생략 부요가 있고 이제 드디어 크리스티안 살몽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쓴 글은 원래는 그 크리스티안 살몽의 글에 대한 이제 그 반박 글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자신은 반박한다고 글을 쓰는가 모르는데 제가 읽기로는 오히려 이 살몽의 글에 오히려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주장하는 그 진영에서 대표적인 글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굳이 이 두 개의 저작물을 승부를 따진다면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자 봅시다. 크리스티안 살몽 에버크 아벡 주스테스는 아주 간신히 아주 어렵게나마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환기시키고 있다라? 여기서는 아벡 주스티스는 뭐냐 정확하게 살몽은 아주 정확하게 에버크 라크리스트 마크 이른바 거대 상표 거대 기업의 그 상표 위기 그러니까 거대 기업의 위기를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펠 랍상스 데쿠트라는 것은 내 피블릭 앵테 헌드 롱트프리스 바 레허 디리장 하게 되면 뭐죠? 압상스 세쿠트는 뭐죠? 수용호 부재라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누가 대 비블릭 이게 재밌죠? 대 비블릭 앵테 흔드 롱투 프리스 바클레 디루장 그러니까 그 바클레 그 기업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지휘부 그러니까 그 이사진을 말하는 거죠.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그 기업 내부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도부 사장이 아무리 말해도 그 회사 내의 직원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수용의 부재를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 흐레트 오시 또한 유틸리자시옹 드 스토리텔링 매니지먼트 이른바 경영 관리 담화의 스토리텔링의 사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캐시 드비 오트라바일 하게 되면 뭐죠? 그러니까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라이프 스토리,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작업 일 이야기 대신에 일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로 대신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ais ce dernier point est-il pour autant si critiquable?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그 일 대신에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토록이나 비난받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수용되기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어린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한다든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하플렁크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자라는 뜻이죠. 하플레는 상기하다는 얘기죠. 드피 일리아드의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먼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디세이야 역시 호메로스가 썼다고 간주되는 그 일리아스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이래로 레꽁트 데 밀에 있는 이 천일야화를 말하는 것이죠. 8세기경에 나온 이른바 그 천일야화 이 동화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뚜주호 트라베스에 언제나 트라베스의 스트릭트해 노 이마지네르 우리들의 상상력을 구조화시켰고 그리고 간파해 왔다라는 돌파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일야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상상력을 구조화했고 그 상상력을 돌파해 왔다라는 얘기죠. 하플롱 에갈리몬 마찬가지로 그 이하도 상기해 보자라는 얘기죠. The Grand Orate 꽁루프 습손의 맹페리알리즘 이른바 옥루프 습손의 앵페리알리즘이라는 것은 뭐죠? 이른바 그 전제주의, 독재주의라고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의심을 할 만한 위대한 연설가들 예컨대 드골이라든가 마르틴 루터킹 그다음에 존 F 케네디 넬슨 만델라 이런 그 위대한 연설가들도 위 흑구 알레모시옹 에라 헤토리크 감동과 수사하게 의존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에스비앙아방 조르주 부시의 니콜라 사르코지 그리고 이들은 전자로 조르주 부시하고 니콜라 사르코지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살몽이 스토리텔링의 부정적 사용을 비난하면서 그 내세운 증거가 정치가들의 연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부시하고 니콜라 사르코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지 부시 니콜라 사르코지보다 훨씬 이전에 드골이라든가 마르틴 루터킹, 존 F 케네디, 넬슨 만델라들도 이 감동과 헤토리크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 당신의 비난이 정당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살몽의 처서에 대한 이제 그 반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판은 좀 과도하고 반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크리스티앙 살몽은 엉아엔테 고르죠. 그러니까 제롱 디프 고문이죠. 앵코르포랑 하게 되면은 이제 뒤섞다, 혼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덩 스토리텔링 속에 모든 것을 혼합해 버렸다라는 얘기죠. 레꽁트 데 그리오 그리오는 이제 그 뭐랄까요 아프리카 그 전통 사회에서 그 낭송 시인 그러니까 일종의 거리의 약장수 같은 사람이죠. 약간 그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그 떠돌이 약장수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 그리고 레 디스크루 폴리티크 정치적인 연설 담화 다음에 레포마시옹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하죠? 경영 관리 담화 그리고 레세농스 메디아틱 그 텍스트 메디아틱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 담화 그리고 레 커뮤니케이션 피블리시테 그 광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레 샹송 포퓰레르 대중 가요까지 전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한 카테고리에 통합시켜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뭐죠 도매급으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살몽 1 크레헤 인누소트드 뺄멜은 온갖 잡동사니
그러니까 잡동사니를 만들어내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하나의 그 편리한 개념 속으로 모든 텍스트를 전부 한 가지 카테고리로 섞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본인 자신이 적어도 그러면 이렇다는 반론, 이러이러한 것을 스토리텔링은 그러한 한 가지 카테고리에 속할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장르로서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1. 그는 살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느 보르도가 적어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온갖 글쓰기를 전부 뒤섞여서 뒤죽박죽 해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간주해 버렸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구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반론이 불충분하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또 이거는 이제 살몽 얘기입니다. Il regretto aussi une banalisation du récit. 그러니까 소위 스토리 이야기의 바날리사성을 뭐 일상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즉, de la confusion entre un véritable récit.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하고 une anecdote 하나의 일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의 삶의 이야기 혹은 un témoignage 하나의 증인 증거 그 다음에 헬시드 피시오 가공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있는 나라시용 스폰타네 이것은 뭐죠 아주 자발적인 그냥 이야기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퍼허 닥티비테 그러니까 리포터 그러니까 실제 그 직업상의 리포터 이런 것 사이에 일정한 그 혼동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루이메 뭐 이당티피앙 뉴스토리텔링 박두 그 자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혼동하면서 루이메 그 자신이 이당티피앙 뉴스토리텔링 박두 그러니까 도처의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 파허비앙 파 아데피니어 아벡 프레시시용 르 콘셉트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쌀몽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이 스토리텔링은 이런 거다고 본인의 정의를 제시해 줘야지 그 스토리텔링을 비난하고 있는 쌀몽에게 스토리텔링을 정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크리스티안 살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죠. 자기는 스토리텔링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문학 장르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정의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자, puissance évocatrice ou manipulation을 말하는 것이죠. puissance évocatrice라는 것은 어떤 연상시키는, 환기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즉 크리스티앙 살몽이 그 스토리텔링이 갖는 연상시키는 힘, 연상작용, 그 힘을 비난했다라는 얘기죠. 혹은 마니플라시온, 그래서 조작을 시킨다라는 얘기, 조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연상시키는 힘이나 조작의 힘 하고 물음표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르 디스코르 엘 하시 그 다마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르 하시 이야기는 옹 뚜주 후스시 때 언제나 불러일으켜 왔다라는 얘기죠. 윈느 색된 메피앙스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불신 그 이야기라든가 다마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정도 불신을 가져왔다, 불신을 야기시켜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 갸트성 어방 제스 크리스트 그러니까 BC 400년 전에도 플라톤은 단 고르기아스에서 플라톤은 자 고르기아스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좀 나올 겁니다만은 그 플라톤의 대화편의 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 대가 소피스트의 그러니까 첫 세대 소피스트입니다. 고르기아스가 그 고르기아스 편에서 플라톤이 대화의 고르기아스 편에서 알렉트 리시투아용 시민들에게 경고를 한다라는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sur les vices potentiels de discours et du sophisme 그러니까 소피스트 개변론자의 다마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경고를 한다라는 얘기죠. 즉 락 그 소피스트를 개변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락 드 랑포테 수익송 아드베세 오로지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이기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de dépendre n'importe quelle thèse à partir de raisonnement subtil.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 일종의 개변입니다. 유연한 논리를 통해서 어떠한 논제라도 어떠한 논리라도 그 옹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술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주디 레생테르제 오늘날에 있어서 지식인들, 당 라플레드 플레는 뭐죠? 그 필두로, 그러니까 기 두보르를 필두로 그 영향력 하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기 두보르는 그러니까 라 소시에테 드 스펙타클, 이른바 스펙타클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아마 1970년도에 썼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두보르 스펙타클 소사이어티, 그리고 피에르 브루디엔 지금 살아있죠. 랑게아제 뿌바그 생볼리크, 그리고 언어와 그 상징적인 힘, 이 두 사람의 이제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이들도 누 메트 헤귤리에르몽 앙기아하드, 우리에게 이 메트가 복수죠. 그러니까 기드보르하고 레생테렉지엘이 주어입니다. 이들이 누 메트 헤귤리에르몽 앙가드, 누 앙기아하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contre le discours spéciaux de communicant. communicant은 뭐죠? 광고 전문가들. 광고 전문가들의 특별한 담화 이야기라든가 아포브리스몽 디스큐리시브 데소무 폴리티크, 정치인들의 논리의 빈약함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쯤에서는 저는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기 드보르라든가 피에르 브루디에는 크리스티앙 살몬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반박하는 논리로 사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잔느 드보르는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 사람들의 저작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 내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기드보르라든가 피에르 브루데가 들으면은 굉장히 화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의 논리로 이 사람들의 논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상식을 위해서는 이 기드보르 스펙타클 소사이어티라든가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피에르 브루디에의 언어와 그 상징적인 힘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트 메피앙스 엘 레지티무, 그런데 이러한 불신은 정당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살몽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드러내는 불신, 아니면은 기드보르라든가 피에르 브루디에가 드러내는 이야기에 대한 불신, 이러한 불신은 정당하다는 얘기죠. 르꽁트라든가 데시스토아르 이야기, 그리고 레카시, 이러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페브 포그마테라는 것은 세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디스티에는 뭐죠? 그 포도주를 증류시키듯이 디스티에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레 발레허드 비앙 에디마르 뭐죠? 성과 악의 가치를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보 에들리드,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를, 그리고 르보네흐 에드말레흐, 행복과 불행의 가치를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드팍성 파푸아, 그렇게 해서 파푸아 데토네 노트로 아탕시옹 들레성시엘, 우리들의 관심을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되돌려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들의 관심을 그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눈을 떼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로 유혹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텔 이스토아흐 끼 앙도 레송퐁, 즉 어린이들을 잠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왜냐하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이가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르 스토리텔링 앙도흐메와 레콩시앙 스테클리앙 에데시투아양, 스토리텔링은 그러니까 그 고객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것이죠. 고객의 의식이라든가 고객이나 시민, 데클리앙 데시투아양, 즉 군중들의 의식을 잠들게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해악을 본인 자신도 인정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페이지에 나왔던 이제 그 고르기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고르기아스는 이 플라톤의 대화편,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전 저작은 물론 적은 제목이 있습니다. 각각 그 단행본으로서 국가라든가 향연 혹은 루시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 대화라는 명칭으로 플라톤의 모든 저작물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대화편입니다. 그 중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르기아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칠리아의 렌티니 출신으로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이 시칠리아에 현인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시칠리아의 렌티니 출신으로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한 프로타고라스와 더불어서 소위 말하면 첫 세대 소피스트주의자이자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전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 도시를 말하죠. 아테네의 현인으로 불렸고 고르기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를 뿐이죠. 주장하는 바가. 그런데 사실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저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관한 모든 저작은 소위 제자라고 해도 플라톤인데 그렇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수석 제자로서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무런 저작물을 남기지 않았고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제 모든 저작물은 플라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 플라톤 자신의 생각인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기도 하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플라톤의 대화는 읽어보면 굉장히 사실은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대 철학이라고 해서 겁을 먹고 재미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이제 아예 읽지를 않는데 정말 이 집중을 해서 읽어보면은 그 어떤 이야기책 못지않게 오늘날의 이야기책 판타지 이야기책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고르기아스 편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크라테스 일행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그리스의 선생이었죠. 물론 오늘날 같은 학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일종의 그 학원이었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 일행이 칼리클레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이 고르기아스 대화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칼리클레스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칼리클레스는 정치가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20대 중반의 딱 여러분 나이죠. 20대 중후반의 아테네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20대 중반의 청년, 정치가로서 뭐 혹은 사업가로서 성공하다 마찬가지죠. 성공하고 싶어하는 20세 후반의 청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최고 현인이라는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입니다. 귀족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칼리클레스 집을 방문하는데 이때 고르기아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의 그 최고 그 입담꾼 그러니까 최고 그 입심이 쓴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르기아스 첫 번째 부분은 고르기아스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입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라는 얘기죠. 대화라기보다는 이른바 논쟁에 가깝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 여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수사학이 무엇인지 정의해달라고 요청하자 즉 싸움을 거는 것이죠. 고르기아스 선생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고르기아스는 완전히 소피테스 개변놈자 아닌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먼저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고르기아스 선생은 수사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사학자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고르기아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치가로서 성공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조언하는 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공을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를 이제 정치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성공은 소크라테스 선생이 성공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조언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연설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수사학자니까요. 그래서 수사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간사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적인 연설가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이런 이제 대화 사실은 논쟁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고르기아스가 토론에서 이제 발을 빼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자기는 오늘 뭐 술을 마셔야 되겠다든가 그런데 더 이상 선생하고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글쎄 그 내용은 그런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전혀 아마 핀트가
두 사람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토론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는지 아니면은 소크라테스 그 집요한 공격에 조금 딸린다고 생각해서인지 토론에서 발을 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그 제자가 이제 스승을 대신해서 그 제자 폴로스가 토론을 이어봤습니다. 폴로스는 누구냐 하면은 폴로 망아지라는 뜻의 이름이죠. 망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남자로서 역시 시칠리아 섬입니다.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만은 시칠리아의 아크라가스 출신의 젊은 수사학 교사로 고르기아스 숭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수사학이야말로 권력 정치의 관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폴로스 두 번째는 이 폴로스하고 대화를 플라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로스와 대화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작전을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주제를 바꿔 가지고 여보게 폴로스,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편이 더 나으며, 불의를 행했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보다 처벌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폴로스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그 고르기아스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자기 논리대로 역공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은 이제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르기아스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는 칼리글레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정치가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와의 대화가 이 세 번째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바로 그 고르기아스에서 그런 궤변을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드 비디옹드 삶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 무슨 관점이냐면 스토리텔링을 디누 푸이상스 에보카트리스, 그러니까 뭐죠, 연상시키는 힘이라든가 디누 푸이상스 마니필라티로 조작하는 힘으로만 본 것은, 그런 관점은 뚜트푸아 박시엘, 뚜트푸아 어쨌든 부분적이라는 것이라는 얘기,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 한 면만을 보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살몬의 관점은 Le conte détient des fonctions positives. 꽁트 이야기라는 것은 역시 데티eng은 뭐죠? 소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풍시용 포지티브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환기시키거나 그 연상시키는 그런 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퐁시용 포지티브의 스트릭티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를 구조화시키는, 그러니까 건설적인 사회를 구조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로 일바하의 이런 가짜 주어입니다. 일발의 헤딕테르라는 것은 너무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진짜 주어는 뭐죠? 르는 뭐죠? 그 스토리텔링을 르 꽁시데레 그 구문이죠. 마니필라투아르, 무슨 얘기죠? 조작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단지 조작하는 힘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 스토리텔링의 실체를 조금 뭐랄까 축소 해석하는 거라는 얘기죠. 뚜레파홍 르사브, 모든 부모들이 르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비앙슈아지는 뭐죠? 잘만 고른다면은, 비앙슈아지 잘만 고른다면은 이스토아 흐디스와 니스토아 듀스라는 것은 저녁의 이야기니까, 저녁에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잠 잘 자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엄마가. 그 저녁 이야기는 잘만 고른다면은 낭도파 셀몽 레송퐁, 어린애들만을 잠들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엘레페 오시 헤플레시크, 어린애들을 또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어린이들을 잠만 재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린이들을 역시 해플래시 곰곰이 생각하게도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오구드 로트, 다른 사람의 취향, 그러니까 자기 말고 타인의 취향도 생각하게 하고, 누히 라 크리아티비테, 창조성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블레 게시언니몽, 게스트는 뭐랄까 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숙고하는 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이스토아흐, 그러므로 이야기라는 것은 부 에게알르몽 뭐뭐 해야 할 수 있다, 혹은 두아 에게알르몽은 뭐뭐 해야 된다. 부 에게알르몽 뭐뭐 할 수 있다, 두아 에게알르몽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앙샹 때 르코티디엔 늘라딜트, 그러니까 성인들의 일상을
앙샹 때는 거니까 노래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이니시의 메그베이어는 뭐죠? 환상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루이 카플레 르 마지 데 포시블 가능한 한 마술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프 엑사세르베 데 쇼스 벨 리테레 에 포에티크,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쇼스벨, 그리고 문학적인 것, 그리고 시적인 것을 뭐죠, 찬송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위 그렇습니다. 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에틴 메소드 앵테레상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라는 얘기. 하나 윈느 메소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가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무슨 방법이냐는 얘기죠. 데클랑시에 데세모시옹 데클랑시라는 것은 이제 스위치를 착화하고 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촉발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폭탄의 기폭 장치도 데클랑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동을 유발시키고 리베헤 데 프리스트라시옹 이거는 조금 글쎄요. 욕구 불만을 말합니다. 요즘 20대가 이제 욕구 불만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욕구 불만을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배출하다. 욕망이 불만이 내부에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것을 항시 그것을 너무 쌓이지 않도록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리벨에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그 욕구 불만을 표출하고 감동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흥미로운 방법이라는 얘기죠. Alors, quand on se servir de 무엇을 이용하다 servir이라는 동사가 상당히 복잡하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servir de 무엇을 이용하다 그런 뜻이죠. 이 set 마이어티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무지나 오류를 깨닫게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비법을 사용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pour révéler l'âme collective d'une entreprise. 어떤 하나의 회사, 기업의 집합적인 영혼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속하는 그 기업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영혼을 헤벨레는 뭐죠? 일깨우는 하나의 비법으로 사용될 때는 슬라케스트 파버라블 그것은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얘기죠. 추천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크 모양 깡 옹수 세크댕 미트 pour vendre un produit ou entraîner des gens dans des croyances politiques ou religieuses. 그런데 보크 모양이라는 것은 뭐죠? 슬라헤스트 파브라블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집단, 한 기업 내의 한 집단을 기업 구성원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집단적인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슬라헤스트 파브라블 굉장히 그 희망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볶음 모행 뭐뭐 할 때는 훨씬 덜하다는 얘기죠. 언제 옹스세하닥 하나의 신화로서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어떤 개인의 신화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때는 그런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보흐보앙드로 앵프로디 하나의 제품을 팔기 위한 신화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할 때, 혹은 보흐보앙드로에 같이 걸리죠. 엉트레네 대장 사람들을 앙트렌에 이끌고 가다라는 얘기, 트렌에 끌고 가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믿음이나 혹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믿음 속으로 직역을 하면은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즉 사람들에게 정치적 혹은 종교적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화를 만드는데 스토리텔링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보크 모행 바바라블 더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덜 권장할 만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포 아레테 드크로아를 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 믿는 것을 멈춰야 돼. 믿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뭐라고 믿는다는 얘기죠. 그 르꽁 그 이야기라는 것이 늑그 구문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단지 뭐죠? 위느 피호 마니필라시용
말 그대로 아주 완전한 조작. 이야기라는 것은 단지 완전한 조작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야니크 졸랭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작가입니다. 꽁트 쓰는 작가라는 얘기죠. 이 야니크 졸랭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인용 표시가 이거는 인용 표시죠. 인용 표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긍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제 원용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 성공을 거둔 케이스로서 또 다른 케이스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은 스테판 데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테판 데닝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은행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세계은행에서 그러니까 세계은행 총재는 아니고 아프리카 지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시드니 출신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업 스토리텔링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기업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기업 홍보 스토리텔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주디 오늘날 스테판 드랭이 아님의 그 활력을 주다. 그리고 피블리 델리브크 그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작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스 흐페하란 나라톨로지드 롤랑 바르트 서사학을 참조한 그 저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A Fable of Leadership through Storytelling 스토리를 통한 그러니까 리더십 스토리텔링을 통한 리더십 이야기란 그런 책을 발간했는데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롤랑 바르트는 역시 그 인터넷 시대가 되자마자 그 저자의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영미 계통에서 롤랑 바르트의 저작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게 꼭 정확한 인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말했을 때하고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은 이제 별개로 치고 아무튼 여기서 왼쪽으로 가봅시다.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해보자는 얘기죠. 아넥도트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말하는데 물론 스토리텔링이 성공을 거둔 이야기라는 얘기죠. 저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스테판 데닝이 아프리카 세계은행 아프리카 지부장으로 있을 때 잠비비아에서 어떤 직원이 인터넷에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가지고 말라리아의 그 뭐랄까요 질병을 말하는 거죠. 말라리아의 대처를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는 그 홍보 수단이 서방 세계라든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위험성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의 형태로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완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 글을 제가 일일이 번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이 글을 쓴 사람 그러니까 잔 버르도우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르 스토리텔링 네 덩크파스 헐멍.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이제 자신의 그 논리를 근거로 볼 때 내 덩크파셀몽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크드 헤토리크 단지 수사학적 기술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단지 글재주를 그러니까 말하는 재주만을 부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아크드라 헤토리크 그리고 수사학적인 기술 그리고 드라 세둑시용 유혹하는 현혹하는 기술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현혹하는 기술이라든가 수사학적 기술이 끼누페 백허드를 사역동사죠. 우리로 하여금 백허드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무엇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뚜트 모든 능력, 캐파시티 아 캐플레시흐
검토하는 모든 능력, 즉 추론하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말하는 재주라든가 현혹하는 기술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뭐죠? 내 덩크파 셀몽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 검토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혹하는 수사학적 말하는 기술인 면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기 il peut constituer un OC가 되겠죠. 또한 un utile de maïeutique 하나 말했죠. 하나 비법 도구, 그리고 d'échanger 교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il peut être le véhicule, véhicule이라는 것은 차량, 물건을 실어 나르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거죠. véhicule de supplément d'âme, 그 영혼은 그러니까 부수적인 영혼, 즉 donc le monde moderne a soif de ce 다음 컴플레몽이 되겠죠. 지금 현재 세계가 르몽드 모데언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수적인 영혼을 실어 담을 수 있는 차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글쓰기가 담지 못하는 기존의 딱딱하고 그 건조한 글쓰기가 담지 못하는 부수적인 영혼, 그 영혼을 현대 사회는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부수적인 영혼을 실어 담을 수 있는 차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부수적인 영혼을 실어 담을 수 있는 차량이 주류의 차량이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살몽의 이야기는 Les entreprises ont-elles une âme? 자, 그 다음 재밌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의문문이죠. Les entreprises, 기업이라는 것이 ont-elles une âme? 과연 기업이라는 것이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드몽데 데 1990년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유명한 르 필로소프 알랭 에체고양, 알렌 에치고양, 죽으면 죽었습니다. 알렌 에치고양이라는 철학자가 물어보았듯이 당신이 말하는 부수적인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기업이라는 것이 그 부수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옹프 오세 해봉들 위. 자, 옹프 오세, 저는 감히 기업이라는 것도 부수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위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치고양은 이제 뭐죠? 이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기업에는 부수적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로지 이익만을 남기는 게 최선인데 무슨 기업에 영혼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다, 그래도 기업도 영혼이 있다, 그렇게 답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파스크, 왜냐하면은 entreprise fait aujourd'hui, 자, entreprise 오늘날 기업은 fait une place,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페이 있는 플러스 한 자리를 만들다니까 기업도 하나의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어디에서 알라 시투아니테, 즉 시민성 우리가 시민사회 시민성이라는 것을 개념을 이제 그 믿는다면 그 기업도 시민성을 구축하는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알라 시투아니테 알레티크 윤리 도덕 그리고 에스테티크 미학에 분명히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C, 만일에 기업이 엘레수봉 기대 바행수시 디마즈, 자, 기업이 기대 안내를 받다, 그러니까 기업이 방향을 정하다라는 얘기죠. 무엇에 의해서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좋은 기업 이미지를 남겨야 한다. 모든 기업이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사회 그 환원 활동, 기부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업 이미지를 이제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기업이 간혹가다 활동 방향을 이제 정하는 것은 바로 세트 에티크, 이러한 윤리, 세트 이러한 영혼, 그리고 세트 sensibilité, 이러한 민감성, 이 sont autant de chances de déployer un storytelling,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하는 그런 윤리, 영혼, 이러한 민감성이 샹스 autant de chances de déployer, 펼치다, eng 스토리텔링을 펼칠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될 거라는 얘기. 어떤 스토리텔링이죠? 꽁스트리티브 당 롱트루프리스. 기업 내에서 건설적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펼칠 기회를 바로 이러한 윤리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민감성 때문에 더 많이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즉 바꿔서 말하면 기업이 스스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이 스토리텔링을 건설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잔느 보르도의 그 스토리텔링을 옹호하는 논리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의 스토리텔링을 옹호하는 주장은 그 살몽의 비평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반론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가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살몽의 주장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로소 반론다우는 반론을 제 판단으로는 처음으로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라공시앙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봅시다. 라공시앙스 데 시투아yen 꽁소마테르, 즉 소비자로서의 시민, 소비자로서 시민의 집단 의식을 라공시앙스 콜렉티브를 말하는 거죠. 즉 소비자 시민으로서 집단 의식을 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되겠죠. Alors enfin 마지막으로 peut-être il ne faut pas trop sous-estimer, 여기 이렇게 봅시다. trop sous-estimer 그 이가 생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에스티메 절이 아니니까 그냥 명사가 왔네요. sous-estimer la conscience라는 거죠. 여기서는 la conscience collective des citoyens consommateurs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의 집단 의식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즉 대중들의 집단 의식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La conscience collective de plus en plus forte,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집단 의식이 con les citoyens et les consommateurs des enjeux qui sous-tendent la communication. 자, 그런데 여기서는 끄는 뭐죠? 뭐뭐함에 따라서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세스팀에 여기까지는 됐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이제 무시하세요. 무엇을 라공시앙스 의식을, 시민들의 집단 의식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 이해하는 만큼, 즉 시민과 레시투아형 시민과 꽁소마테르 소비자들이 대상주는 뭐죠? 관련이 되는 그 시민과 공소 소비자들이 수땅 들라 커뮤니케이션을 뭐죠? 펼치다. 소통을 옛날보다 더 많이 갖는 만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은 그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상에서 예컨대 시민단체라든가 이른바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평가 후기를 통해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시민과 소비자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 소비자들의 집단 의식도 그만큼 강해졌는데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세우는 논거가 Le succès foudroyant de logo, 로고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캐나다 클라인인가 캐나다 여자 기자가 쓴 노 로고 상표 없다는 그 책인데, 이것을 이제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소비자의 힘을 부추긴 그러한 그 논리를 펼친 노 로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옹호하는 근거로서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봅시다. 세공바 이 노로고는 어떤 책이냐면은 세공바 알라팡 델산의 자트뱅디스,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꽁트로 나이키라든가 제가 그 숙제를 내줬죠. 1996년에 그 뭐죠,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해서 기자가 쓴 그 기사가 거의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아티클 나라티브, 그냥 심층 기사,
탐사 기사의 모델로 꼽히는 그 기사를 이미 여러분이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쉘은 나이제리아에서, 그러니까 그 쉘은 그 정유회사죠. 아비꼬미오 나이제리아에서 이거 노동 착취, 그리고 꽁트레 꼬미노테 오토크토는 토착 원주민들을 거의 노동을 착취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맥도날드의 노동 착취, 이런 것을 고발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로고가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글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노로고가 오히려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면, 현대사회, 그러니까 주류로서, 그러니까 모든 글에 있어서 주류로서 영향력을 활동해 가는 스토리텔링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스토리텔링이 대중으로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대중, 정치적인 대중 혹은 종교적인 대중, 그리고 상업적인 대중의 말하자면은 무능력, 대중은 전혀 그 검토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중은 그렇게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비근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그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을 끌어올린 강화문의 그 무슨 집회, 그 촛불 집회를 말하죠. 그런데 저는 그 이전까지는 대중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상당히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거치게 되면서 하나의 심각한 의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대중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중이란 우매한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론은 아직도 저 개인적으로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만을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중의 집단 활동이 우매한 것 같지만은, 집단 활동이 우매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집단 의식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중의 집단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장은 저는 동의하는 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잔느 브로드의 주장을, 결론을 조금 더 따라가 봅시다. 트당적의 부후 리마주 대성 트루피스,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죠. 부후 리마주 대성 트루피스, 그 기업 이미지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죠. 어떤 기업? 기꺼메트 대사비,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남용하는,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남용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 헤벨리옹 시투아엔, 헤벨리옹은 이 기업에 가 있죠. 바로 이 시민의 반란, 그러니까 기업이 스토리텔링을 남용할 때, 즉 거짓말을 할 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시민의 반란은 송 아플레 아스 밀티플리에,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물티플리라는 것은 다중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의 반란이 빈번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레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에리티에흐 데 루미에르는 계몽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의 후손인 프랑스인들은 아니모 폴리티크, 그리고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참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즉 오상스 아리스토텔레시앙 디테허머, 이 영어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로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드브레 에트로풀 수입이 내 사흐모 크리티크 네세세흐, 내 사흐모 크리티크 네세세흐, 비평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비평적인 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부후 프랑드를 레그 디스탕스 아 레기하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레기하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의 그 거리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비판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인들은 비판 정신이 충분해서 스토리텔링에 결코 현혹되거나
함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프랑스인들만이 비판 정신이 있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의 독자들은 비판 정신이 없어서 스토리텔링에 유혹당하고 현혹되느냐는 그런 반론도 있잖아요. 그래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엉트루피스 기업들이라는 것은 세땅리 그리고 참 잘된 일이다라는 얘기죠. 잘 됐는데 삽입이죠. 엉트루프리스 에 꽁단의 알 앵테리장스 무슨 얘기죠? 기업들이라는 것은 형을 언도받았다는 얘기죠. 뭐 지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꽁포트몽 쥐스트 정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리티크 윤리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정당한 행동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프봉 에스페레 드느빠 코네트 레세페 엑스프레시브 엑세시프 뉴 스토리텔링 알 아메리케느 스토리텔링 알 아메리케느 미국식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거죠. 미국식 스토리텔링은 과도한 효과를 경험하고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주장에서는 적어도 잔느버르는 미국식 스토리텔링이 갖는 그 부작용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반론으로서 미국에서는 그렇지만은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데 과연 미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 그렇게 다를까요? 저는 그것은 조금 부족한 논리 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미국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면 프랑스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니콜라 사르코지가 그것을 증명해 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미국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프랑스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i le storytelling mène à la qualité d'expression. 제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qualité d'expression은 글쎄요. qualité 아주 애매한 표현입니다. qualité d'expression은 아주 멋진 표현, 좋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예컨대 리테러리티 문학성이라든가 리터러시 왜 문학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이제 의문이 돼. 저라면 그렇게 썼겠죠. 즉 스토리텔링도 문학성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꺄리테 엑스프레시옹 즉 멋진 표현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전혀 문학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내용도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 결론 그 에필로그에서 다음 시간에 반복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즉 비양문에 잘 유도만 문해라는 것은 이끌다라는 얘기죠. 즉 글을 쓰는데 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이끌기만 한다면 르 스토리텔링 아포호 아포테 디상스 스토리텔링도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라 프로리페라시옹 데세크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글이 그만큼 많아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 많아진 이야기 그 과잉된 이야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데 허지스트루드 디스코프 바리에 다마의 그러니까 다양한 담화의 다양성에 다양성의 목록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 아콩파니에 르흐 데벨로프몽 수에타블 리느 꺄리테 덱스프레시옹 데소롬의 말문에 그러니까 꺄리테 덱스프레시옹 그러니까 멋진 표현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멋진 표현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멋진 표현 대신에 예컨대 문학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문학성이라는 것이 네소름의 말문에 당르 몽드 프레스의 드 롱톨피스 그러니까 이른바 기업의 서두른 세계 즉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그러니까 홍보를 서둘러 하기 위해서 말문해라는 것은 뭐죠? 잘 제대로 이끌지 못한 문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너무나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른바 그 표현의 질을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 떨어뜨려 버린 표현의 질을 다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뭐 그다지 뭐 추천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기서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수업을 마감하는 이제 총 결산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